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D CAD 데이터 관리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무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3D CAD 데이터 관리의 첫걸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이미 2D CAD나 3D CAD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희 고객사 분들도 대부분 3D CAD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객사들 중에서 3D CAD를 제대로 관리하시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PLM 또는 PDM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익을 내고자 하죠. 그런데 수익을 내려면 품질은 높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낮추면서 납기는 줄여야 이렇게 수익 향상을 이루실 수가 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계자 입장 아니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수익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바로 재작업입니다. 간접 업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재작업, 즉 간접 업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데이터들을 조회해 본다든가 보통 탐색기에서 조회를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게 최신 파일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설계자가 만들어진 데이터는 제대로 좀 조회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업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재작업, 간접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간접 업무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면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거의 반이 넘는 업체들입니다. 반이 넘는 기업들이 기술적인 업무에 필요한 시간의 20% 이상을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재작업이라든가 또는 간접 업무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20%를 투자해서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로 치면 하루 정도를 데이터 관리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작업들, 간접 업무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찾고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외부 업체 또는 공급 업체랑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설계 작업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여기서 말하는 반복적인 설계는 예전에 했던 거 또 그리고 파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전에 분명히 그렸던 건데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및 어떤 승인 여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남아있는 근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로 데이터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점. 그 다음에 문서가 똑같은 데이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기 때문에 이런 버전들이 충돌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버전이 실제 설계할 때 필요한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가 소실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이전 설계자가 들고 나갔다라든가 삭제하고 나갔다라든가 이런 게 개인 PC에 있으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실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설계자, 내부에 있는 다른 설계자들과 동료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업으로 인한 불합리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 전 직원한테 영향을 미친다. 예. 그래서 결국엔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왜 데이터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데 데이터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세 가지의 요인 때문에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은 업체를 돌아다녀 봤지만 먼저 라이선스 투자 비용 문제입니다. 저희 캐디언스 내에도 보통 지멘스 제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멘스 쪽에 데이터 관리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팀센터라는 PLM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이센스 투자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잡한 시스템 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PLM, 데이터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파일 서버, 데이터 관리 서버, 그 다음에 뭐 오라클 서버 등등 여러 가지 서버들이 필요하거든요. 서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체 로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 설정들, 굉장히 복잡한 설정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시스템 기반에서 일하는 무슨 변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걸 말하냐면 원래 그 업체에서 쓰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업체만에 쓰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자체가 조금 현재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PLM 시스템이나 어떤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맞게끔 체질적으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변화하기가 좀 두려운 거죠. 이렇게 그러한 시스템 기반으로 일을 하는 모습의 변화,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세 가지가 결국 데이터 관리를 하지 못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드릴 게 솔리드엣지 데이터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여기에도 적혀 있죠. 별도의 라이센스 및 추가 시스템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팀센터라든가 PLM 시스템의 그런 복잡성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솔리드 엣지 안에서 몇 가지의 설정만으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솔리드 엣지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또는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자체도 솔리드 엣지 안에서 그냥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만 설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솔리드 엣지에서 데이터 관리를 사용할 때 사용을 해주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장소, 사용자 속성, 체번 규칙, 상태 규칙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솔리드 엣지의 옵션 설정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PC에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설계자들과 협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상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번을 기반으로 자동 체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파일 오류가 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태별로 폴더 분류를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작업 중인 데이터와 실제 승인이 된 데이터를 분류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관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게 되냐면 일단 라이센스 구축 비용이 필요 없죠. 솔리드 엣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별도의 서버를 다시 세팅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솔리드 엣지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들 사용하던 패턴에서 크게 또 바뀌지 않고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프로세스를 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리드 엣지 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구동이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실제 라이브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솔리드 엣지 2019 최신 버전이죠. 2019 버전 화면인데요. 데이터 관리에 대한 설정은 여기 옵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 옵션에 들어가 보면 여기 관리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솔리드 엣지 데이터 관리라는 옵션만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 데이터 관리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볼트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트 정의라는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폴더를 미리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실제로 CAD 데이터, 솔리드 엣지 데이터들이 쌓이고 이 안에서만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제거는 여기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미리 D 드라이브에 이런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SEDM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정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사용자 등록 정보 부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이름, 여기서 이제 채번호를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접두어라든가 그 다음에 번호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비전 번호도 여기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명 생길 때 앞부분 어떤 명칭이 들어갈지 정의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SM-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비전 번호를 여기다가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리비전은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숫자로 한다거나 아니면 알파벳. 그래서 저는 알파벳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으로 하더라도 리비전 룰에 뭐 제외될 문제들은 여기서 제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솔리드 엣지 상에서 뿌려지는 네임들은 여기에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 번호, 리비전 번호, 제목 순으로 표시가 되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장이 되는 공간에 대한 설정은 라이프 사이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간은 볼트 정의에서 하는 거고,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실제 그 공간에서 작업 중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승인된 데이터, 버릴 데이터, 그 다음에 스탠다드 파트 같은 표준 파트들, 그런 폴더들을 실제로 나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나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폴더들을 어디에서 나뉘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미리 이렇게 좀 폴더들을 나뉘어 놨습니다. 나뉘어 봤고요. SEDM 작업 중에서부터 표준품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정이 이렇게 4가지의 탭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는 개인 로컬 폴더에다가 지정을 해놨는데 여러 명이 협업을 해서 사용하실 때에는 네트워크 폴더에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서버 PC가 따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 서버 PC를 하실 때 NAS 같은 장비에는 좀 설정이 어렵습니다. 윈도우가 돌아가는 그런 서버 PC를 하나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서 좀 공유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좀 정상적인 사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방식들은 좀 윈도우 인덱싱도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NAS 같은 장비들은 윈도우 인덱싱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인덱싱 서비스가 되는 윈도우 장비에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한번 실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파트를 하나 열어서 여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모델링 하듯이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블럭 형상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을 하나 그려봤고요.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솔리드 엣지 사용할 때랑은 다른 모습으로 표시가 됩니다. 좀 다르죠. 바로 어떤 폴더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창이 뜨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뭐 위치라든가 문서 번호, 리비전 번호, 제목 등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이것들이 입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저장이 되지 않아요. 한번 여기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떴죠.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나오고요. 어떤 오류인지는 여기 문제라는 항목에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대봤더니 문서 번호가 누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 위치에서부터 제가 새롭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여기 테스트 폴더 밑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웨비나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비나라는 폴더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서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자동으로 채번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모두 할당을 누르게 되면 설정했던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검증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누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초록색 체크 박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이 저장이 되고 저장됐을 때 이름은 이렇게 문서 번호, 그 다음에 리비전 네임, 그 다음에 제목 순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도면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활성 모델의 도면을 자, 체크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만들었고요. 저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파트 파일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3D 도면에 대한 3D 파일에 대한 a.par 이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면이 이 밑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152번 같은 파일 문서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것도 검증을 눌러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요. 저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 창은 닫고요. 3D로 돌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렇게 3D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련되어 있는 도면을 바로 도면 열기라는 여기 데이터 관리 탭에 도면 열기라는 명령을 수행을 해서 바로 오픈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기능을 쓰기 전에는 좀 어려웠던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비전 관리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이즈가 변경이 됐다 또는 라운드가 추가됐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새로운 리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 리비전이라는 메뉴를 실행을 하고요. 자, 새롭게 만들어질 리비전은 B번입니다. 이렇게 리비전 B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파일명이 아니라 어떤 리비전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라운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라운드 추가. 그래서 라운드 추가를 새로 만들게 되면 리비전 B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3D 파일 뿐만 아니라 3D 파일에 연결되어 있는 도면까지 같이 리비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래서 검증 눌러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라운드를 한번 추가를 시켜볼게요. 이쪽과 이쪽의 라운드를 한 20 정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장까지 해볼게요. 그럼 현재 리비전 여기 B로 저장이 됐다라는 걸 상단에 있는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리비전이 기존에 있었는지는 다시 데이터 관리 탭에 들어가서 리비전을 누르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리비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쉽게 리비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좀 다른 영상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던 파트는 닫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둔 어셈블리가 있는데요. 밸브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현재 이 사이에 아직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 사이에 패킹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킹 작업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생성이라는 기능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탑다운 형식으로 새로운 파트 이름을 할당을 받고요. 154번으로 먼저 검증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 형상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계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편하게 탑다운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장까지 해서 현재 저장이 된 건 154번 A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됐고요. 이 형상을 한번 승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작업 중인 폴더에 지금 이 154번 A라는 폴더가 잘 만들어졌는지 실제 작업하는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이 폴더를 보면 현재 만들어진 154번 A라는 이 파트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파일 구조를 보면 SEDM이라는 아까 지정을 했던
폴더 안에서 이 모든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 작업 중인 데이터는 여기 작업 중 폴더에 쌓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이 된 도면들은 승인된 폴더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작업 중인 폴더에 볼 밸브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현재 이 데이터는 154A라는 폴더에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승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제가 다 돼서 이거는 릴리즈라고 하는데, 승인이 되게 되면 이게 읽기 전용 데이터가 됩니다. 한번 해당 데이터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자인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고요. 디자인 관리자가 이제 승인이나 그런 것 아니면 팩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일 관리를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관리자를 실행을 해서 좀 전에 승인을 하고자 했던 도면 154번이죠. 154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릴리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릴리즈가 되면서 여기 새 위치라는 항목에 보면 이 해당 파일 자체가 D 드라이브의 승인이라는 폴더에 볼밸브라는 폴더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수행을 하시게 되면 아직 폴더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폴더를 만들겠냐고 물어보는데요. Yes를 눌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됐고 승인이 된 도면들은 이렇게 체크박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솔리드 엣지로 돌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로 돌아와서 보면, 자, 현재 이 부분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패킹은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파트는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해요. 한번 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승인돼서 하나의 버전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죠? 릴리즈 됐다라는 표시가 오른쪽에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읽기 전용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하려면 새로운 리비전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아이템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죠. 문서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한번 개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개정은 데이터 관리에 여기 리비전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한번 리비전을 눌러서 리비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전 역시 누르고요. 승인이 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홀 사이즈 홀 제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제거라고 하고요.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검증, 리비전 B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장 누르게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홀들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읽기 전용 마크가 없어졌죠? 리비전 B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홀을 이렇게 두 군데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형상은 리비전 B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까 승인이 됐던 파일은 어디로 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밸브로 돌아가서 보면 현재 폴더에는 154번 리비전 B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SEDM의 승인 쪽으로 가게 되면 이 형상은 이렇게 리비전 A는 승인이 돼서 해당 폴더에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중인 데이터들과 승인된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작업한 게 아니라 어떤 부품들은 다른 설계자가 하고 또 어떤 부품들은 제가 하고 또 다른 부품은 또 다른 설계자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 약간의 협업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뭐 다른 설계자가 만들었던 데이터 또는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 중에 중간에 최신 버전이 아닌 게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어셈블리에서 최신 버전을 한번 찾아내는 기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 형상 말고 이것도 좀 다른 형상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즘 유행하는 어떤 제품인데 이렇게 생긴 형상입니다. 바로 에어프라이기예요. 에어프라이기인데
지금 이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릴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체크박스가 들어와 있죠. 체크박스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좀 간섭 부분이 좀 발생이 되는 걸로 보이네요. 좀 투명해서 이렇게 보니까 간섭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러 명이 설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최신 리비전이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아직 이렇게 간섭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바깥쪽 케이스 형상에 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직 제대로 수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최신 정보 얻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눌러보게 되면 실제로 이 제품이 하이라이트가 됐죠.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여기 좌측 하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기존에 보이지 않던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 제품이 최신 리비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신 리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해서 한번 최신 리비전을 찾아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리비전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리비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제품은 릴리즈가 됐지만 최신 리비전 B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리비전 B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다른 설계자가 리비전 B를 만들어서 설계 변경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교체라는 버튼 누르게 되면 리비전 B로 바로 교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신 정보가 바뀐 게 있으면은 바로 이 기능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데이터를 잘못 활용을 하거나 최신 데이터가 아니거나 그러한 버전 관리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존의 폴더에서 좀 관리하실 때 어려웠던 점이었죠. 지금까지 솔리드 엣지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솔리드 엣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여기 특장점 부분 체번 규칙 기반 자동 체번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필수 속성 누락 방지를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셈블리 구성 요소 최신 버전 전환을 할 수가 있었고 리비전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효과들은 체번 규칙 기반 유니크한 독립적인 품번을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신 버전에 맞게끔 구성 요소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끔 뭐 어떤 형상에서는 A 리비전, 어떤 형상에서는 B 리비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버전을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리드 엣지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뭐 단독으로 사용을 하거나 여러 명이 사용을 하실 때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수동적인 방식을 솔리드 엣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자동 체번, 그다음에 버전이나 리비전 관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빠른 검색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뭐 여러 명이 사용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5명 미만 사업장에 어울리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팀센터와 같은 PLM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PLM에서는 원가 관리라든가 과제 관리라든가 BOM 관리, 도면 관리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5인 이상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어떤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기타 솔리드 엣지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솔리드 엣지 데이터 매니지먼트 구축과 관련된 질문사항 또는 오늘 웨비나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